아는 만큼 득이 된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험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손해보험, 이익보험. 오늘도 전국 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이시죠? 강선영 손해사정사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2023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는 경찰청에서 이제 보험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네. 이 보험 사기 관련 범죄는 상당히 악성 범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이 자그마치 1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1조 원요. 1조. 그렇게 보험 사기를 많이 예. 적발액이 그런 거죠? 미적발액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야. 근데 예. 검거되는 건수는 줄었다고 그래요. 음. 그러면 이제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으니까 더 대형화되고 더 조직화되고 지능화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1조 원 시대에 사네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 사기가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작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 보통 6월까지를 보죠. 예. 작년 상반기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는 피해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72%가 더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조가 작년 1조고 이번에 72%나 더 많아지니까 올해 연말이 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거다 이래가지고 지금 특별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기라는 게 말 그대로 얼마나 나쁜 그런 범죄잖아요. 그렇죠. 사람 속이고 막 이런 거니까. 네. 그렇다면 보험 사기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네, 이런 어떤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계획적인 보험 사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형으로 브로커가 연계돼가지고요. 그런 조직적인 그 보험 사기도 있고요. 네. 근데 특히 또 우리 공보험이라고 하는 장기 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데도 이 사기 행위가 많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네. 예, 이런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보험 사기라는 거는 야, 네가 내 거 좀 박어.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대표적인 거겠죠, 일단. 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서로 공모해가지고 예. 교통사고를 유발하시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로도 보상을 받고 개인보험에서도 보상을 받고 또 정비업체에서도 사고를 위장을 해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허허. 그죠? 예. 그다음에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입원 치료를 한다든지 과장된 치료를 함으로써 장기간의 치료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다 같이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럼 뭐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사기는 어떤 건가요? 네. 일종의 이제 그 사무장 병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라는 분이 의사 면허를 도용을 해서 병원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 나가는 진단서나 어떤 치료 내용을 이 사무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네. 네, 이럴 때는 상당히 이거 심각한 범죄인데요. 이런 경우에 처벌은 그 사무장도 처벌을 받지만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그렇죠. 함께 자격정지나 벌금 등을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다음 그렇겠죠. 그다음에는 이런 경우 말고도 뭐 내가 잘 아는 병원이 있다, 소개해주겠다 예. 하는 식으로 병원을 소개해주는 브로커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역시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또는 과잉 치료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받게 하는 행위가 아주 전형적인 보험 사기가 되겠죠.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교통가족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겠죠. 이번 기회에. 예. 정말로 이 사소한 건데요. 예. 좁은 길을 내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히면서 사고를 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예. 네, 그 외에도 일부러 이제 이 가해자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해가지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음주 운전자에게 고의 사고를 유발을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그다음에 면허 정지 교육을 받고 나오는 차량을 고의로 받는 행위, 예. 예, 또는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만 골라서 고의 사고로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항상 우리 운전자분들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시면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런 황당한 사고를 당하면 우리 여성 운전자분들은 무서워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먼저 사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아무리 작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신고부터 먼저 한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그래야지 그러면 증거도 확보가 되니까는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예. 혹시 MC께서는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가볍게 부딪힌 어떤 사람이 내가 가서 나와보니까 아유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네. 네,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들어있죠. 그럴 때 네. MC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갔죠. 요즘은 그냥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가면 큰일 나죠. 그 뺑소니 되고 막 그런 그렇죠. 거. 예, 예. 이게 상대방의 호의마저도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현실이 예. 참 정말 잔인합니다. 이런 경우에 꼭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12대 중과실 사고도 되고요. 네. 뺑소니가 되죠. 그다음에 네. 인사사고의 범죄자가 되는 거죠. 뭐 상대방의 호의를 뭐 그냥 쉽게 반응했다가 이런 보험 범죄에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네. 되겠죠. 예. 그렇군요. 이런 보험 범죄의 검거 사례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예. 매스컴이나 뭐 이런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저 보험 사기 특별 단속이니까 네. 또 이 단속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례가 발표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지금 각 지역에서 나오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면요. 병원에서 의사하고 환자가 공모를 해가지고 수술이나 치료를 안 했는데도 뭐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한다든가 해가지고 자그마치 8,000회, 보험금은 23억 원, 의사가 342명 이렇게 예. 검거된 사고가 있었어요. 예. 네,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서도 전신마비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가 검거가 되기도 했죠. 네. 이런 유형을 잘 들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또는 성형 치료를 했는데 이런 미용 목적의 수술을 했는데도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약 2,000번이나 했던 그 병원 의사가 90명이나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맞네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예, 이게 1조 이제- 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내는 보험금으로 이게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험에는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는 그 대원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에 의해서 보험료를 받아들인 그 금액과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이 동일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말하는 건데요. 예. 근데 이렇게 보험금이 누수가 돼버리면 그 이제 불이익은 나머지 선량한 우리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예, 한 번도 사고 안 내고 정말 열심히 그렇죠. 안전운전하면서 안전운전하고. 네. 조심조심 그렇습니다. 달리는 사람이 영문도 모르는 채 네. 보험료 또 오르고 정말 안타까운 또 오르고 일입니다. 그러면 더 사고 안 내고 네. 근데 한켠에서는 네. 더 보험 사기를 또 기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실비보험 같은 경우를 보면 예. 예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때 몇만 원에 불과했던 보험료가 지금 최소한 10만 원 이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네. 참 이게 보험 사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보험 사기를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이런 사고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다든지 과다 입원, 그다음에 사고가 이미 났는데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 아하. 그죠? 이미 네. 사고 나고 나서 보험 가입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위장하는 거. 또 정비 공장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서를 뭐 부당하게 발급하는 거. 뭐 그 외에도 우리 많잖아요. 신문으로 보면 운전자 바꿔치기 뭐 음주 오면은 그렇죠. 예, 이럴 때는 경찰서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보를 하실 수 있어요. 예. 또 우리 이 보험 사기 제보자는요. 뭐 그러지 않아도 그렇지만 신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서 철저히 보고가 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요. 각 지역 경찰청에서 보험 사기 관련 팀을 특별 단속 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뭐 상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왜 가벼운 사고를 좀 가장하는 것도 이것도 다 보험 사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하고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구나 이 특별 단속 기간이니까요. 네, 네. 더 네.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네. 무엇보다도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거. 그럼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법규만 잘 지키면 이런 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리는 것도 보험 사기단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법규를 안 지키는. 그렇죠. 예. 보호자회전을 하고 있을 예. 때 고의로 와서 부딪힌다. 그러니까. 네. 예. 우선 그거라도 우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막아야 됩니다. 네. 자, 이익보험, 손해보험. 예. 강선영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1조면 동그라미가 몇 개가 들어간다? 12개 돼요. 이야. 들어오시자마자 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1조면은 12개가 들어간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40